2018 제5.141 고 박규래 재심 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민족민주열사 2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민족민주열사 2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 위해 헌신하신 고 박규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민족민주열사 2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고 박규래 선생을 불법 체포 감금, 군인폭행과 가혹행위, 허위자백 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수사하여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즉각 사죄하라.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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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복권까지 받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검찰은 적반하장적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취소하고 무죄 구형으로 더 슬퍼런 과거 국가폭력 만행 등을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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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 진정서 및 기자회견문 통합본 낭독하겠습니다.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 제5.141 고 박규래 선생 재심사건 무죄 선고 명예회복 위해 약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해온 재심 청구 무죄 취지에 동의하고 박규래 선생 뜻을 존경하며 일관하고 있고, 억울한 박규래 선생 재심 사건조차 검찰의 불쌍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의견의 매부당함과 부적절함을 비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재심 청구인들과 박규래 기념사 앞에 회원, 동지, 각계 시민 대표들입니다. 고 박규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작농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야독하면서 많은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몽양여운영 선생을 도와 전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군사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정범죄 한 번도 도난 적이 없는 준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자주 민주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을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 권력 군부안서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한 공인폭행과 가혹행위로 부적된 받아쓰기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서울 형사 15부는 그 허위 자백을 공고를 하여
박기래 선생께 필사조합 필사르코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기래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고 박기래 선생의 피비침의 보람을 불어들이는 무죄선고 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0일 서울고법 2018-0114호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취지 재심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기래 선생 제14건 진행 도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를 원래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15일 결심 기일을 이어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 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 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영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부영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주고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수법의 행태로 결심 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취지 재심이 개시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 사건 선고 일주일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한 서명 부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선고 6일 전에야 보안사 작성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취지로 억울하게 17년 옥고를 치른 박기래 선생께 또다시 무죄취지 재심 개시에 반하는 천일공날 무기징역 부형을 농도 없는 2페이지 의견서로 달랑 제출하며 고 박기래 선생과 유족들을 불만 죽이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기래 선생과 공동 피고인들 진술은 거슬이 시끄럽던 군보안서로부터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써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임의성 없는 받아쓰기 허위 자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당시 군보안사 수사관들은 인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보안사가 수사관 진료들은 불법 강금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위법한 증거들이므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는 검찰 단계에서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1.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에게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제복을 받아낸 보안사 수사관이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수사하였던 수사검사가 공판에서도 그대로 참석하여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을 신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당시 공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또다시 군보안서로 끌려가거나 소환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 2. 피고인들은 불법 체포된 이후 계속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정 진술은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3. 원심 법정에서는 각 범죄 사실마다
방대한 분량의 검사 질문에 대해 피고인들이 대부분 예 라는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재판장의 집권신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기리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에게 범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4. 공동피고인 아무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약속받고 모든 범죄 사실들을 허위 자백하였는데, 원심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기대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자백과 진술은 일정 없는 진술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박기대 선생과 공동피고인들의 허위자백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 설치도 없이 막연하고 성의 없는 유죄사로 또다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없다고지 없는 구형을 내리면서 피고인과 유족들을 둘만 죽이고 있는데, 재판부조차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심 사건에서 이례적인 구형 규정이라 지적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무자병 군사독재 공안검찰 및 공발구형 수법으로서 이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선고 6일 전에 제출한 갑작스러운 무기징역 구형 의견은 재판부가 10페이지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과 변호인 및 피고인 측 재심 청구인 반박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판결 선고를 방해하여 또다시 지연시키는 저열하고 부적절한 행태로서 위와 같은 무소불위 파렴치한 검찰의 구형 의견과 비열한 재판 진행 행태에 시가 떨려 도저히 이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기리 선생 재심 사건의 본질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분부한 사과,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을 한 후 피고인이 쓴 진술서는 다 찢어버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시킨 대로 쓰라 라고 협박하고 고문 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받아쓰기로 허위자백을 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한 후 다시 공관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것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고문 폭행한 군부안사 수사관들과 검찰이 동석하고 있었기에 도저히 생명을 위협하는 후환이 두려워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법한 증거들을 통하여 선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및 조작 기소한 본 사건은 1974년 10월 뉴스를 2주간 잠식했던 조장영 통역당 재건이 조작 사건인데,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증거로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집행 2명, 의문사 1명 등 총 3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차례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차로 화장되는 등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한맺힌 사건으로서 박기대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조작 기소된 국가폭력 사건이기에 박기대 선생은 박정희 군부 독재 유신 정권의 위법한 사형 판결 선고 이후 당시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및 민가협 등 국내 구매운동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무기징역 감형에 이어 20년형으로 2번 감형된 후 17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사면복구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 조작 사건임을 대한민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국내외 구매운동을 통해 이를 이끌어낸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은 공안경찰로 들어가는 과거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정치검찰의 마각과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 아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검사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100배, 1000배 사자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검토 미진 남용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연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격으로 무책임하게 동거 없는 불쌍한 2페이지 의견서로 무기징역 부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17년 녹고를 치르신 박근혜 선생께 적반하장적으로 무자비하게 천일공란 무기징역을 부형하는 검찰 행태와 처사는 위법수사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한 재심 개시 결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47년간 피배치고 항맥했던 억울한 피고인 측이 개진한 무죄 취지 재심조차 또다시 짓밟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은 동떨어진 관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근혜 선생과 유족을 2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박근혜 선생,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분일 뿐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을 위반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비록 박근혜 선생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위법한 수사와 당시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약 17년의 세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지만 선생은 우리 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아닌 원로통일운동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선생이 가족방으로 출소한 이후 그분의 후배들인 중앙대학교 동문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선생을 돕기 위한 모금동을 하였고 박근혜 선생의 팔순자치 소식이 안산신문에 실릴 정도로 그분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박근혜 선생이 향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 소식은 각종 뉴스와 신문을 통하여 전국에 보도되었고 여러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생을 추모하였습니다. 박근혜 선생은 마석문화공원에 있는 민족민주역사묘역에 안장되었는데 만일 박근혜 선생이 간첩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범죄자라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122분의 열사를 모신 민족민주역사묘역에 안장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지금도 민주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박근혜 선생은 별세하여 이 세상에 없지만 박근혜 선생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사형을